안녕하세요, 시너지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예전에 제가 이제 만들려고 했던 목차들 있잖아요. 거기에 있는 남아있는 요소들을 전부 다 이제 먼저 이론적으로 알려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이번에 방향성에 대해서 한번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방향성입니다. 말 그대로 어느 쪽을 바라보고 향하는지 우리가 이제 그걸 방향성이라고 하잖아요. 뭐 대표적으로 살릴 것인가, 아니면 공격적으로 할 것인가, 빼야 하는가, 아니면 더 해야 하는가. 이게 뭐 상대방과 우리 팀 간의 조합적인 밸류를 보고서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결국에 방향성에 어긋난다는 건 무엇이냐? 내가 해야 하는 플레이들이 굉장히 모순적인 경우가 저는 이제 방향성에 어긋난다고 생각해요. 강한 타이밍에 수비적으로 한다는 것. 강한 조합, 초반에 교전을 일으켜야 되는데 초반 싸움은 피한다던가 뭐 이러한 것들이 있겠죠. 그래서 후반으로 갈수록 불리하다면 초반에 강점이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최대한 초반 교전을 많이 이어나가면서 바론까지 가야겠죠. 후반으로 갈수록 유리하다고 한다면 초반에는 상대적으로 약하기 때문에 수비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최대한 사고 없이 오브젝트 같은 경우에 대각선 교환을 하는 편이 좋아요. 막 대회처럼 우리가 조합적인 것들을 전부 다 이렇게 체크하고 뭐 밸류를 아예 이제 밸런스 있게 맞추는 그런 게 많이 없잖아요. 그래서 웬만해선 이런 경우에는 대각선 교환을 하는 게 좋고, 설령 두 개 다 못 먹는다고 하더라도 최대한 성장이나 이런 것들에 있어서 태클이 걸려서는 안 돼요. 만약에 용을 하나라도 먹으면 5분의 시간 그 이상을 벌기 때문에 정말로 후반 밸류가 높으면 높을수록 용을 하나라도 먹어두는 것은 정말로 좋습니다. 자, 방향성은 맞지만 사고가 난 경우도 있겠죠. 자, 초반에 강한 조합인데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라인전 단계에서 공격적으로 이렇게 내가 플레이를 했어요. 그 과정에서 솔킬을 따이거나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은 내가 하고자 하는 의도는 맞잖아요? 그럼 괜찮아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서 내가 왜 죽었는지 뭘 못했는지 그런 것만 좀 파악해 주시고, 아 내가 이런 것 때문에 좀 못했고 놓쳤구나 하면서 반성하시면 돼요. 그러고 나서 다음번에는 그런 거를 좀 조심해 가면서 플레이를 하게 되는 거고, 어쨌든 방향성이 맞다는 게 중요해요. 방향성 자체가 틀린 상태에서 그 플레이를 계속 고집한다는 건 결국에는 뭐랄까 멍청하다고 해야 될까요? 네. 그리고 뭐 기타적인 상황들은 이렇게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방향성은 맞기 때문에 괜찮은데, 그 속에서 이제 근거가 얼마나 부족했는지만 본인의 리플레이라던가 방금 죽은 장면을 복귀하면서 내가 왜 죽었는지 수시로 고민한다던가, 그리고 뭐 전체적으로 고려해 볼 수 있는 게 이제 라이너들의 상황, 이제 각 웨이브 관리, 라이너들의 이제 집 타입, 아니면 저글러의 이제 움직임이라던가 이런 게 있겠죠. 자, 이번에 초반 주도형의 방향성이 맞지 않는 경우에요. 초반 주도형인데 불구하고 이용까지의 싸움을 회피한다. 이거는 뭐 아이템적으로 분리해서 집타임 못 잡은 뭐 라이너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리고 초반 밸류 값이 높은 라인이 라인전을 약하게 한다? 정말 나쁘죠. 정말 나빠요. 아니 얘는 초반 라인전을 세게 하려고 이 챔피언을 뽑았는데 초반 라인전마저도 저렇게 처발리는 거는 솔직하게 게임에 너무나도 큰 악영향을 주잖아요. 얘네들은 반성해야겠죠. 물론 저도 옛날에 그랬긴 했습니다만, 특히 초반 밸류 값이 높은 데다가 점화나 이런 것까지 들고 왔는데도 진 거면 그 친구는 그 챔피언을 할 자격이 없어진다고 해야 될까요? 그리고 뭐 세 번째는 상대 턴을 본인이 한번 흘려주어야 하는 플레이가 요구되는데, 왜냐면 어쨌든 공격적으로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상대방에게 있어서 갱에 좀 취약하게 되잖아요. 그런 것들을 플래시로 피한다던가, 아니면 상대방 정글 동선을 예측해가지고 거기에 맞게 아슬아슬하게 한다거나 이래줘야 되는데, 그럴 생각 없이 아예 그냥 본인이 사려버리는 경우, 이렇게 되면은 상대적으로 약한 라인이 분명히 하나 생길 거 아니에요. 카운터 맞는 라인. 그 라인에 다이브로 이어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알고도 당하는 것, 이거는 뭐 누구든 그렇죠. 저도 뭐 알고도 당하는 경우가 종종 있지만 이건 정말 반성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방향성은 맞게 사고가 난 건데 후반 주도형인데요. 초반 라인전을 상대적으로 수비적이게 하면서 큰 사고 없이 오브젝트를 교환하거나 아니면 일정의 오브젝트는 그냥 내줘도 괜찮은 경우인데, 우리가 이제 포탑 허깅을 하거나 수비적으로 하면서 상대방한테 쏠캐를 따인 경우가 있잖아요. 일단은 본인이 하고자 하는 플레이 의지가 맞잖아요. 뭐 물론 그 상황에서 이제 죽어가지고 포탑골도 뺏기고 막 이것저것 하는 거니까 뭐 좀 괜찮진 않을 수는 있는데, 그래도 플레이 방향성 자체는 옳았기 때문에 이 판단은 틀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여기에서 왜 솔킬을 따였는가? 차라리 솔킬을 안 따이고 그냥 집을 갔다 왔으면 됐지 않았는가? 뭐 이런 것들을 본인의 리플레이로 복귀하면 되겠죠. 그리고 최대한 안 죽는 선에서 CS 먹으면서 다이브까지 피해줬는데, 이제 그거를 내가 분명히 다 흘려줬는데도 불구하고 대각선에서 사고 난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즉 대각선이 약간 좀 공격적으로 할 수 있었다는 타이밍이잖아요. 그래서 일단 본인은 수비적으로 해야 하는 타이밍에 심지어 다이브도 피해주고 엄청난 플레이를 해줬는데 대각선에서 사고가 난 경우는 그냥 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바꿀 수가 없어요. 그리고 방향성이 맞지 않는 경우인데, 이번에는 후반 주도형의 방향성이 맞지 않는 경우는 수비하면서 킬을 만든 것이 아니라 공격적으로 하다가 킬을 주었을 때, 와 이건 정말 말도 안 되게 뼈가 아프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내가 수비적으로 하면서 무난히 가야 되는 조합인데 공격적으로 하다가 상대방에게 킬을 주었다면 그건 정말 반성해야겠죠. 아마 게임 전체적으로 힘든 거에 가속화를 붙여줄 거예요. 안 그래도 정글러 입장에서 뭐 수비적으로 해야 하는 조합 때문에 뭐 카정당하는 것도 반대쪽으로 돌아가야 되고 바이게도 뭐 다 내줘야 되는 경우도 있고 막 이렇게 좀 힘든 삶을 살게 되는데, 거기에다가 이렇게 킬까지 주워버리면 정글 너무 힘들어지고 그게 또 전체적인 라인으로 퍼져요. 그래가지고 쉽지 않을 겁니다. 전체적인 상황 고려 없이 오브젝트 욕심을 부린 경우, 그러니까 상대방의 챔피언의 강점 같은 것들을 이제 고려해야겠죠. 결국 이게 초반 주도형이냐 후반 주도형이냐 판별이 되는 건데, 뭐 키아나 리신 이런 거 있으면 초반에 엄청 세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있는 경우라면 약간 좀 피해줘야겠죠. 당연히 초반 싸움을. 어느 정도 생존템이라던가 방어템이 조금 나왔을 때 싸움을 연다면 우리가 살 수 있겠는데, 그 반대로 얘네들을 그럴 때 무난하게 커버리면 데미지가 생각했던 것만큼 막 나오진 않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킬을 먹었고 어느 정도의 성장이 되었을 때 강한 건데, 결국 킬 없이 그냥 000으로 똑같이 간다고 하면 후반 주도형이 챔피언이 훨씬 더 좋아가지고 괜찮습니다. 근데 이제 중후반에 가면은 싸움을 결국엔 계속 해줘야 되는데 하루 종일 처맞기만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분명히 제가 후반 주도형이라고 했는데 중후반까지도 쳐맞으면 그냥 지셔야죠.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약간 좀 적극적인 발언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싸움을 열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점이 뭐냐면 결국 강한 타이밍과 약한 타이밍을 구분해 가면서 방향성을 공격 그리고 수비적으로 전환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강했다가 어떤 때는 약했다가 하는 타이밍이 분명히 있잖아요. 그거에 맞춰서 본인의 방향성을 이렇게 갔다 저렇게 갔다 계속 수정해 나가면서 게임을 계속 이어나가시면 됩니다. 뭐 레넥톤 같은 경우면 초반에는 굉장히 강하다가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약해지잖아요. 근데 반대로 이제 자야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강해지기 때문에 그럼 레넥톤하고 자야하고 턴이 이렇게 교대가 되잖아요. 그 교대되는 턴에 맞게 또 전환하면서 가기. 뭐 이런 식으로 뭐 예시를 들기는 했는데 대충 이런 느낌이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렇게 또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